자, 바로 한 대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황을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시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그런 폭락 장세가 났을 때 그게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열변을 됐죠, 제가 여러분들. 응? 어제 폭락세가 났을 때 절대 던지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활용을 해라 라는 얘기 해도 있었죠.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시리얼님 같은 분들이 계셔야 제가 무방을 해도 좀 보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정말 열변을 토했습니다. 왜 주식을 눈으로 하느냐? 눈으로 하지 말고 펀더멘탈을 분석해라.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다. 그죠? 그런 얘기들을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어요. 결국 어때요? 여러분들 지수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무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정도로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2분봉 차트로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장 마감시까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중 고점에서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가. 그리고 어제 하락했던 그 음봉을 감싸 안고도 남을 정도로 코스피 반등이 엄청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제 그렇게 은근슬쩍 무너지다가 막판에 폭락이 나왔고, 오늘 코스닥도 보통 21일 평선 저항선에 맞닥뜨리면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21선에 맞닥뜨린 상태에서도 고점 매물을 받으면서도 오늘 코스닥도 1중 고가에서 신고가에서 마감이 될 정도로 코스닥 시장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개인들 물량 다 털린 겁니다. 어제 개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기관 외국인들도 팔면서 개인들도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 다 털린 거예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개인들 물량 털리고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반등이 이거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정도의 반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잠깐 지나가는 정도의 반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의 기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셔야 돼요. 진짜 장난 아니게 강력합니다. 저도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강력한 시장이라고 저 보고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장은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장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엄청납니다. 예.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코스피 종목들도 모두 강세입니다. 그죠? 코스피 종목들도 모두 강세고 코스닥 종목들도 다 올랐어요. 바이오 제약주들까지도 갔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갔고 또 여기다가 IT 섹터, 반도체, 뭐 OLED, 카메라, 스마트폰, 5G, 2차전지 다 올랐습니다. 이 다른 이슈 다 올랐어요. 화장품도 올랐고 엔터주들도 올랐고 게임주들도 올랐고 그죠? 개별 종목까지도 심지어는 대북 관련주들까지 올랐는데 막판에 어떻게 됐나요? 올랐네요. 그죠? 안 오는 종목이 없어요. 안 오는 종목이. 시중에 자금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자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시중에 이렇게 자금이 많은 거고 이 많은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향하고 있고요. 앞으로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오늘 한큐에서 한큐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은 이제 단기로 끝난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은 끝난 거로 보고 있고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목 조정, 이 눌림목 조정을 또 한 번에 기가 막힌 매수 찬스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지금부터 가고 나서 손은 들고 그러면 계좌가 뭐 10% 20%씩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 이 장이 얼마나 강력한 장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양봉이 나옵니다. 일중 고점에서 마감이 돼요.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물이. 응? 나올 만한 물량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뭐 장주 무방을 통해서 뭐 무방하는 날 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도움이 됐었을 겁니다. 무너지는 그 흐름 속에서도 아무리 어제 뭐 잘 팔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일중 고점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제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다 손실이에요. 어제 일찍 팔았어도 오늘 지수가 일중 고점 이상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제 매도하신 분들은 다 그죠? 다 손실이죠. 너무 일찍 파는 거예요. 오늘 일중 고점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장기 투자가 절대 쉽지 않다. 중장기 투자, 주도주를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하나씩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 방송 역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그렇게 폭락장세 속에서 시장 완벽하게 예측을 해 드렸는데도 많이 안 들어오시네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오신 분들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의 시황 분석과 그 정도의 완벽한 예측, 그리고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도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도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도움 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 길게 안 합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시장의 반등의 원인이 뭐냐. 자, 다시 한 번만, 자, 자리 계신 분들, 자, 소리 잘 들으시면, 자, 3번 한번 쳐주세요. 3번. 그죠? 미국 시장까지 완벽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어제 저녁에 미국 시장은 분명히 플러스권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 정도 시황을 해드렸는데도 뭐 도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 받을 분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거의 뭐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해야죠. 네. 젊은 놈이, 어린 놈이 수뇌부에 있다 보니까 아주 이제 지랄 발광들을 합니다. 발광들을 해야죠. 정말 핵을 포기하고 나오면 좋을 텐데, 그죠? 핵을 포기하면 지들도 잘 살 텐데, 그놈의 권력을 쥐려고 하니까 저지랄 적골들이 나는 겁니다. 배고파 뒤지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 조만간에 살 빠질 것 같은데요, 그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남북한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또다시 남북한 간의 긴장감이 고조가 된다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약간은 위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북한 문제가 악재로 작용하는 건 뭐냐면 남북한 간의 전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듯이 전쟁이 납니까? 전쟁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쟁 나면 누가 죽었습니까? 김정은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피폐해지고 많이 힘들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번에 전쟁 나면 김정은은 무조건 죽는 겁니다. 카다피니 뭐 그런 애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지금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이 안 맥히니까 우리나라한테 지금 딴지 거는 거죠. 네. 괜히 화풀이 하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미국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한테 딴지를 거고 난리를.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냥 북한의 땡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증거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 제가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하락했던 원인 중에 원인이 바로 두 가지죠. 북한 문제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린 거. 그죠? 바로 요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어제 많이 밀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미국 증시를 제가 분석을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 어제 제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가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리긴 했지만 제가 장 마감 중에 그랬습니다. 미국 증시는 많이 밀려도 마이너스 2% 안짝에서 하락세가 멈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확률적으로 막판에 플러스권 상승 반전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가 났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린 겁니다. 그죠?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더라도 예전에는 이때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대비를 못한 상태죠. 저렇게까지 전 세계로 확산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비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속수무책 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어떻게 돼요? 이미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다 예견을 한 상태고 그에 따른 경계감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비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데 따른 우려감으로 조금은 더 밀릴 수 있지만 다시 폭락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해드린 겁니다. 그게 시황 분석이에요. 맨날 차트만 가지고 종목 매매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시황 분석입니다.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방송을 하면서 매일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서 제가 제 개인 프로필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괜히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응? 제가 그냥 지나다니는 어중이 떠중이 그런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통파입니다. 29년째 시황을 알아야 주도주를 보이고 주도주를 알아야 대장주를 알고 대장주를 잡아야 초대박이 나는 것이고 주도주를 잡아야 남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뭡니까? 저는 뭐예요? 주도주, 성장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대시세를 터뜨린 사람이에요. 단타 매매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MBN으로 건너온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고요. MBN에서는 초짜지만 증권시장에서만큼은 베테랑입니다. 코로나19가 터져서 폭락장세 나올 때부터 역후가부터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한테 TV방송 통해서 기회를 잡아드렸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무서워서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뭐라고 합니까? 어제 같은 폭락장세는 언제냐? 어제 같은 폭락장세는 지난번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처럼 바로 지금은 이때하고 거의 비슷한 기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이때는 워낙에 폭락장세가 나오고 코로나19 때문에 패닉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한 대표가 이 안에서 TV방송에서 종목을 추천드려도 종목을 안 사요. 안 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들 여러분들 안 사셨잖아요. 아무리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안 사요. 무서우니까. 안 삽니다. 그죠? 안 삽니다. 안 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90%, 80%, 100%가 넘는 그런 대폭등이 나온 겁니다. 그죠? 90%, 100% 초대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공포스러워하고 시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만 주식하다 보니까 공포스러우니까 아무리 제가 시황 얘기를 해도 시황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서운 겁니다.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80%, 90%, 100% 초대박을 놓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위치나 지금 이 상태나 시장의 위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조정의 끝 무렵에서 반등이 시작됐고 이 반등은 이 짧은 조정으로 끝날 겁니다. 제가 어제 폭락장인데도 아주 여러분들이 속으로 욕을 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VIP 오실 분들은 바로 오셔라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폭락장에도 여러분들 위로해드리는 것도 버거운 시점에서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VIP 오시라고 제가 오실 분들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못 잡으니까 여러분들을 못 잡으니까 제가 기회를 잡아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오셨어요. 그죠? 네. 거기다가 온라인 증권 강의에서 얘기했던 종목도 있죠. 온라인 증권 강의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뭐예요? LB바이오. 그죠? 부강약품은 많이 못 갔고요. 부강약품 못 갔고 AB바이오 이것도 터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온라인 증권 강의에서 바이오 제약주 중에 두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했는데 AB바이오 이거 터졌어요,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온라인 증권 강의네.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중간쯤에. 응? 이런 기회를 놓치면서 무슨 주식을 해요?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겁니다.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시황 자체가 밀려가지고 지수가 밀려서 빠진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안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성장 가치가 큰 종목들은 주가가 가는 거예요. 어제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이건 코스닥 종목이건 죄다 다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무서워서 던진 사람들은 오늘 완전히 멘붕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 얘기했죠. 던지지 말고 버텨라. 저가면서 해라. 시장 더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에 미국 뉴욕 증시는 어제 장 초반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결국에 장 막판에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오는 등 아주 강한 선물지수가 반등세를 보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체크를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반등에 나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국 증시는 그동안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락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런 폭락 장세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다가 이렇게 대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참 얘기합니다. 폭락 후에 한 요 정도까지 가서 밀렸으면 여기까지 폭락했을 거예요. 요 정도 선에서 만약에 지수 조정이 나면 쌍바닥을 칠 정도로 폭락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 정도 선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상승이면 앞으로 이런 폭락은 안 나온다. 이런 폭락은 없다. 왜? 이때는 정말 가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투배가 나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짜 가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겁니다. 가네? 물음표 바뀐 거, 느낌표로 바뀐 거예요. 때문에 가다가 시장이 조정 나오더라도 대대적인 폭락이 안 나옵니다. 네. 이미 시장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고점에 근접한 데 따른 눌림 조정이 났습니다만 거듭 얘기했잖아.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가 빠지는 이유가 골 때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코로나19는 지금 백신 개발이 3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요. 백신 개발 3상에 들어가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생각보다 빠른 시점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폭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연준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서 또다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 부양 대책을 또 내놓은 겁니다. 그 부양책이 어제 미국 증시의 반등세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죠? 근데 부양책이 뭐 따를 때 뭐 3천조 뭐 몇천조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과거의 경기 부양 대책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번 부양 대책 규모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났었다는 얘기는 코로나19는 실질적으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재확산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도 실질적으로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은 바로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정확하잖아요. 제가 어제 뭐 입에 개거품 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올라왔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 증시도 이제 중간 바닥은 쳤다라는 겁니다. 단기 상승에 따라서 중간 바닥을 쳤다라는 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미국은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자금 투입을 했고 코로나19가 재유행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백신 개발이 임박했고 또 코로나19 우려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역시 경제 재개를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재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바로 그걸 보셔야 돼요. 미국은요, 경제지표가 좋아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미국은 경제지표가 좋습니다. 미국은 경제지표가 좋아요. 그죠? 미국 연준이 지금 현재 미국은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1년 미국의 GDP 성장률이 2020년 마이너스 6.5에서 5%까지 급증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경기 회복세가 아주 가파르게 V자 회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실업률도 급격하게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엄청난 유동성은 증권시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 주식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증권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단 미국 증시를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미국 증시는 현 구간 이제 중간 바닥을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곧바로 강세를 이어가느냐 내지는 당초 예상해뒀던 대로 박스권에서 혼조 장세를 좀 더 보인 후에 가느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런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가느냐 내지는 곧바로 가느냐, 요게 관건이 되겠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를 감안하게 되면 곧바로 치고 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나스닥 지수로 보더라도 지금 당장 곧바로 치고 가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 뭐예요?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눌림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조금은 더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데 요 기간 조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봐요. 괜찮아요? 피스님 괜찮아요? 예,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전쟁 안 나요.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북한 문제는 전쟁 나기 전까지는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결국에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오른댔다는 약간의 숨고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간 조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봐요. 기간 조정이 길지는 않을 거 보고 있고, 다우지수라든가 S&P 500 지수도 갔다가 눌림 주고 나서 미미하게 완만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 증시가 했던 것처럼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고 미미한 반등 장세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미국은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고 엄청난 유동성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은 이미 증권시장에 반영된 상태에서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코로나 증가 확진자 수 증가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보셔야 돼요. 응? 그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 증시가 요런 흐름이 전개되는 가운데, 자, 미국 증시가 요런 흐름이 전개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을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예요? 미국 증시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예, 정직으로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오세요. 이런 기회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는 이제 기간 조정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고, 기간주 중에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 들어온 거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이 제가 봐도 정신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봐도 정신없을 정도고, 제가 봐도 정신없이 바쁜 장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바짝 차린 상태에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에? 지난주처럼 대충 시장 보고 대충 뭐 단타나 치고 말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주시장 보시면 돈 못 법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주식하지 마세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용돈 벌러 들어왔다가 나중에 집 한 채 날립니다. 자동차 한 대 날려요. 지금 주시장은 용돈 벌러 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장은 용돈을 벌러 들어온 시장이 아닙니다. 예? 용돈 버실 거면 차라리 알바를 하세요. 알바. 용돈 벌려라고 하다가 나중에 자동차 한 대간 날리고 집 한 채 날리지 말고, 지금은 용돈 벌러 하지 말고 진짜로 지금은 자동차를 살 생각을 하세요. 자동차. 뭐 증권시장에서 뭐 자동차 값 뭐 별로 크지도 않죠. 뭐. 지금 시장은 집 한 채 살 생각을 하시라고. 용돈 벌 생각하지 말고 자동차 사시고 집 한 채를 살 생각을 하시고 주시장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용돈 벌려고 들어오면 대충 뭐 치고 말고 대충 보죠. 그러나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살려면 신경 바짝 쓰고 공부 많이 하고 조심하시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한 거 보통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1억 정도 되죠. 이거 따블라면 자동차 한 대 사잖아요. 그죠? 어? 그럼 1억 가지고 따블 내가지고 한 2억 만들면, 2억 가지고 따블 내면 어떻게 돼? 4억 정도 되죠? 4억 정도 되면 서울 한가운데는 아니더라도 저 외곽의 경기도나 이런데 집 한 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뭐 단타나 치면서 그냥 기웃기웃 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은 그렇게 만만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어제 폭락하는 장세 속에서 장이 폭락하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신규 종목도 드리지도 않았고, 드렸던 종목들 오늘 다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랬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장 안 죽는다. 살아난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하게 살아나는 그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의 물량을 쓸어 담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내일 다시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외국인하고 기관들 점진적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고객예탁금 지금 사상 최대예요. 여러분들. 1조 9천억씩 들어옵니다. 1조 2천억 1조 원씩 자금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증권시장에 와 있는 분들이죠. 지금 이분들은 새롭게 증권시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주식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증권시장에 발을 담겨놓은 상태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좋은 위치에서 엉뚱한 종목을 가지고 들고 있거나, 내지는 어제 무서워가지고 현금을 다 만들어가지고 현금을 다 털어가지고 현금을 만들어 놓거나 하면 이 사람들한테 밀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수익을 못 내요.
자금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조로 했죠 제가? 1100조? 1100조입니다. 1100조. 어마어마한 증권시장의 자금, 이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여러분들. 단 하루 만에 급락, 하루 만에 폭등이 나왔고 코스피가 어제 일중 고점 뚫었습니다. 코스닥도 21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강세가 났습니다. 그죠? 아, 이벤트. 자, 오늘 이벤트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오세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어제 시황 들으신 분들, 그 시황 들으신 거하고 제가 한큐 한큐를 통해서도 제가 시장, 야, 한큐 한큐 보시면서 여러분들 뭐 어떤 느낌 들으세요? 자, BBQ 치킨 300분한테 쏜다고 합니다. 자, 회원 가입하셔서 돈, VIP 가입하셔서 돈 버시고, 그리고 치킨 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 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자동차 한 대 뽑을 생각 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신중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낚아채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뭐 사자나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듯이 가만히 이렇게 이제 째려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독수리가 나무에 매달린 오랑우탄 아니죠, 나무늘보죠, 그걸 채가듯이 순식간에 채가 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니까 요런 그거 나오더라고요. 나무늘보가 힘겹게 굉장히 먼 거리를 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데 나무에서 독수리가 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표가 딱 잡혔으면 바로 채야 돼요. 하루 이틀 2, 3일 사이에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왜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제 나스닥 선물지수가 밀렸고,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물에서 밀렸는데, 좀 뒷목이 좀 서늘하지 않습니까? 당했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 턴 건 바로 개인들 물량들 털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어 댄 겁니다. 흔들어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오늘 개인 투자가들 올라올 때 다 털어내잖아요. 여러분들. 예? 어제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들은. 그럼 외국인답 기관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에 들어올까? 다시 얘기합니다. 주가라는 건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권시장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 일단 기술적으로 잠깐 볼게요. 주봉상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직전 고점 돌파에 따른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랫골이 만들어내면서 다시 5주 평선에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빠르면 이번 주에 다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다시 코스닥 지수도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코스피 지수도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그리고 그 직전 고점 밴드 하단에서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닥은 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바닥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응? 그걸 보셔야 돼요. 시장은 이미 코로나19라는 악재에서 벗어나서 단기 상승에 따른 중간 바닥까지 친 겁니다. 역시 한국 증시도 하락할 만한 우려감은 없어요. 여기다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그림을 하나 저 보여드렸는데, 한큐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GDP 성장률,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아시아 10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림 있나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한큐에서 제가 그거 보여드렸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유럽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이 유일하게 상향 조정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요거 제가 가만히 캡처한 거 보이시죠? 에?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상향 조정했다. 아시아 10개 중에 유일하다. 노무라증권에서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9% 대폭락을 예고했다가 마이너스 0.5%로 올려버렸습니다. 얘네 노무라증권은 샘낸 거예요. 그때 샘 내가지고 이런 리포트를 내놨던 것이고요. 이젠 얘네들도 이제 인정한 겁니다. 그죠? 이게 뭐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폐쇄 조치 없이 코로나19를 잡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다른 미국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미국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국엔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치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증시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악재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미 한국 증시는 지난 2007년에 대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었던 그런 장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다시 하락세를 보인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진짜 대세 상승으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일시적인 변수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악재를 잘 잡으면서 증권시장이 이제 제자리로 다시 돌아선 것이고, 제자리로 올라선 상태에서 증권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급락 후에 제자리로까지 왔습니다. 이제 2000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악재가 없죠.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구간에서 짧은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강세장 진입의 초입이에요, 여러분들. 강세장. 이건 대세 상승장의 초입입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잡아야죠. 주식 있는 사람들 종목 포트폴리오 잘 배가지고 주도주로 옮겨 타야 되고, 현금 있는 사람들 과감하게 주식 배팅 하려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겁니다. 어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폭락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공포였습니다만, 이제 그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면서 이제 강세장의 초입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초반에 여기서 주식을 못 잡았던 분들 이번엔 잡으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폭락 장세가 나와서 다들 무서워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나갔던 종목들을 못 잡았다고 한다면 이번엔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무엇을 잡아야 되냐? 그죠? 종목이 다 올랐어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수익 나는 장세. 어제 투매한 사람들만 빼고 그냥 들고만 있는 사람들은 다 회복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뭐 직전 고점도 뚫었고, 하지만 대부분이 낙폭을 좀 축소시키는 정도, 제자리 정도에서 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여러분들. 일단은 어제는 워낙에 낙폭이 커서 기술적 반등이 났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제 진짜 주도주가 나옵니다. 주도주는 뻔해요. 주도주는 뻔합니다. 이제 그 주도주가 나올 것이고요. 그 주도주를 공략을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바이오 제약주들의 흐름이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강합니다. 한 끼에서 나왔던 현대 바이오가 아주 엄청난 강세를 뿜어냈죠. 자, 일부 회원님은 상한가에서 털었고, 또 일부 회원님들은 조금밖에 못 먹고 팔았습니다. 조금 일찍 팔아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순환했기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고, 이런 가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AL 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그저께, 지난주 토요일날, 자, 온라인 증권가에서 제가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그게 무려 27.4%. 온라인 증권가에서 ABL 바이오 들으신 분들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그때 오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네요. 안 계시면 가서 한번 보세요. 가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 자,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자, 얘네들과 함께 바이오 제약주들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여전히 IT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많이 올랐고, 자, 5도 같이 올랐습니다. 다들. 그리고 거래소 정보도 다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주들이 올랐는데, 내일부터는 이 상승대로에서 상당수 종목군들이 상승대로에서 이탈을 할 겁니다. 그죠? 내일부터는 상당수 종목군들이 상승대로에서 이탈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내일 위에 다 털어내야 된다는 얘기고, 털어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로 과감하게 옮겨 타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거를.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이오 제약주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심을 하시는데 그 조심의 그 라인이 가이드라인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제약주들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 있어서 조금 더 가져가면서 단기 매매는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일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코로나 관련주 이 종목들은요 바이오제약주들은 백신 개발 가능성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무너집니다. 지금 다른 바이오제약주들도 코로나19 관련주들하고 주가 이격이 커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재료가 커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라거나 내지는 뭐 어디에서 백신을 뭐 3상을 통과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바이오제약주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바이오제약주를 끌고 가면서 승부를 내는 그런 매매보다는 이렇게 짧은 관점으로 조금씩 치고 가는 그런 매매로 단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시는 게 지금은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제약주는 아시겠죠? 자, 바이오제약주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조금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자 어제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대로입니다. 시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순간순간 금방금방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5번 바이오제약주들은 하다가 한순간에 당합니다. 맨 뒤에서 뒷설거지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듯이 자신 없으면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자 그거 보시 바라고. 자 그리고 나서 반대로 IT 섹터들 일단 거래소 대형주들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종목군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목군들하고 바이오제약주들 이제 바이오제약주도 좀 많이 올라서 추격 매수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게임주들도 좋아요. 게임주들도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반대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셔도 괜찮은데 게임주를 뭐 다 볼 수는 없겠죠. 지금 NC소프트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뭐 펄업스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도 종목별로 선별적으로만 관심을 갖는 전략이 좋습니다. 근데 뭐예요? 다 비대면에다가 내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예, 그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거래소 종목들은 자, 삼성 SDI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얘네들하고 카카오 네이버 예, 끝난 거 아닙니다. 쉬었다 다시 갈 겁니다. 자, 거래소 종목군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예, 또 징글징글하죠? 또 반도체, 또 스마트폰, 또 5G, 또 2차전지입니다.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을 끝내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뭐 흐름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LG하고 또 신고가 나오네, 그죠? 신고가 나옵니다. 그죠? 얘네들 그랬고요. 자, 5G는 더디지만 바닥에 대한 공감대를 분명히 만들어줬고 그리고 스마트폰,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도 어때요, 여러분들? 자, FST가 또 신고가입니다. 아무리 눌러도 시세가 죽지를 않아요. 아무리 눌러도. 그죠? 시세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 기조가 강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다가 이미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는 뭐 코아시아,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 동진세미캠, 뭐 FST, 사이맥스 정말 좋은 종목들 많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여러분들 조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이잖아요.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잖아요. 그죠? 이 죽은 게 아니라고요. 1차적으로 오른 데 따른 숨고리 나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오른 데 따른 숨고리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오른 데 따른 숨고리 나오는 것이고 1차적으로 오른 데 따른 숨고리기 위해 뭡니까? 2단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 또 오른 종목들, 또 특별하게 재료도 없이 따라가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응? 아니면 5G, 아니면 2차 전지를 매집을 하시겠습니까? 응? 결론 나왔죠? 결론 나왔습니다. 어정쩡하게 펀더멘탈도 없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다가 뭐 한두 번 정도는 잘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몰라요. 또 종목들이 요즘에는요, 상한가 펑펑 치는 게 아니고 뭐 가도 변동성이 워낙에 커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그러다가 말씀드렸죠,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이슈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보시고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은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의 이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들어와요. 기관과 외국인들 어떻게 됩니까? 기업 가치가 우량한 종목으로 자금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업 가치,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쪽을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이 대형주들은요, 예, 보실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걔네들이 뭐 종목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는 코덱스 인버스 2X를 잡을까 말까 하다가 안 잡았다 그랬죠. 그러다 막판에 올랐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배 아파하긴 했는데, 그래도 후회 안 한다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폭락 났죠, 여러분들. 에? 반대로, 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일 레버리지,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 보셔야 됩니다. 그죠? 바로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자, 레버리지들의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들도 좀 더 높여 가져도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대형주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역시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5G, 전기차 보십시오. 이 안에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할 것이고요. 부지불식간에 한순간에 다 터집니다. 가기 전에 길목 잡고 가야 되고요. 현금 있는 분들은 지금 주식까지 현금 있으면 안 돼요. 현금 있으면 시장에서 소외가 됩니다. 현금 있으면 시장에서 소외되니까 현금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내일은 현금 있는 분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수가 필요하겠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잘 보고 나서 안 된다라는 종목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되는 종목으로 옮겨 가시는 게 맞아요. 되는 종목으로 옮겨 가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군들은 이미 제가 방송에서 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시장을 보는 시각은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장, 이거 보통 장 아니에요. 용돈 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 정말 자동차 제대로 바꿀 생각하시고, 조그만 집 한 채 사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이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치고 빠지는 그런 단타 매매가 아니라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주도주를 눌림목, 여기서 못 잡았다고 한다면 여 눌림목 바닥에서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그 그런 기회라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7번. 자, 7번 한번 쳐보세요. 7번.
자, 이해되셨죠? 자, 뭐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시장은 조금씩 안정권에서, 안정권이 아니라 완전히 안정권으로 접어든 거고요. 오늘 이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완전히 안정권에 접어든 거고, 이제 점진적으로 시장이 압축될 겁니다. 오늘은 증권시장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갔습니다만 내일부터는 철저하게 차별화된 장세가 나올 겁니다. 자, 그 장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주도 장세가 나올 거니까 그 점 아시고요. 현금 있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VIP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은 일단 지났다. 어제 같은 장도 여러분들 못 이겨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대신에 시세가 한번 터지면 이렇게 하루만에도 엄청난 시세가 나온다는 게 확인됐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더 안정된 수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잘 들으시고 나서 무리하게 쫓아가면서 수익을 낼 것인지, 아니면 터질 만한 종목을 길목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하시거나 좀 더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한 대표와 같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자, VIP라 바로 오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88만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가시고 과감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있는 분들 바로 오시고,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바로 정리하고 되는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죠? 질문? 자, 질문 없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이제 최악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최악은 없고,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 시장에다 자신감 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VIP 지금 통화 전화 가능합니다. 1588-0648 전화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움직여서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일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